안녕하십니까. 30년 여의도 정치 시도세 김능구입니다. 코스피는 지수 3000을 돌파하며 연일 고공행진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치를 맴돌고 있습니다. 4월 재보선이 코앞인데 여론은 국정 지지보다는 국정 심판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제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 어떻게 마무리해 가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께 편지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국가적 위기도 벗어날 수 있다는 충정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5년차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87년 개헌 과정에서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를 바꿔서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0월에는 전격적으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14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시간이 아쉬울 만큼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집권기 내내 제기한 수많은 아젠다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의 극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불씨를 만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비례대표제와 선거공영제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등 미래정치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모든 것이 노무현 탓이다 하는 말처럼 지지율이 바닥을 쳤지만 집권 마지막까지 강한 소신과 추진력으로 현안에 적극 대응했고 퇴임 시점의 국정 지지율은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YS는 물론 DJ MB보다도 높은 수치인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현재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많은 정치 중진들도 이 노무현 정부에서 보여줬던 어떤 선거법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그거는 자기들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강고한 의지를 갖고 마지막까지 시대적 소명에 헌신해야 한다 합니다.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5년차 코로나19 국가 위기의 극복과 함께 촛불이 부여한 소명을 완수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대통령의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의 극복에 작은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3차 대유행의 위기가 전 국민의 협조 속에 정점을 지났다고 합니다.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어 왔듯이 이제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단 면역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감염병 극복의 경험과 그 과정에 축적된 국민적 역량은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확실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가감한 재정지원 확대로 경제 회복을 견인해야 합니다. 전체 취업자 수의 20% 이상이라는 영세 자영업자들, 노동 현장에서 밀려난 실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 위에 코로나19라는 태풍이 밀어닥치며 사회 취약계층부터 집어삼키는 상황입니다.
양극화가 이미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그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는 도구마에서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재정에 대한 신뢰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 결실이 취약계층의 재건과 경제 펀더멘탈 강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포용적 회복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통합형 총리를 축으로 한 폭넓은 개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함께 마무리할 내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에 의한 정치의 계절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의 시작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는 때가 적기로 보입니다. 정책과 관리 역량에 중점을 둔 통합형의 총리 선임이 필수적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경제부총리의 교체로 재정을 통한 포용의 경제정책 수행 의지를 표명하고 위기 극복과 경제 재건에 전념하는 진용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국회와 협조하여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도적 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전국은 4월 재보선과 함께 급속하게 차기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야당도 선거를 앞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치의 모습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검찰개혁의 마무리라 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함께 사법부 개혁의 단초도 필요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독려할 제도화도 마련돼야 합니다. 다섯째, 바이든 정부의 북미 정책과 남북 관계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멈춰 있지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도 여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준비 단계부터 북미 간 대화 방향을 설득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배경은 미국의 포괄적 해결론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론이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추진이라는 큰 방향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적 실행과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굿 이너프 딜과 합의가 깨지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는 스냅백 등을 통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유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는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신년사에 언급한 방역협력 외에 개성공단 재가동 등 보다 가감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통령 스스로 국민을 믿고 가는 자신감을 되돌려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정 지지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집권 이후 역전된 일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울 수 있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도 실행한 만큼 보다 자신감 있게 털어놓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촛불로 탄생한 이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촛불 정신의 제도화라는 역사적 소명의 완수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한강이 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얼음은 녹을 것이고 시간은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밝혀준 우리 시대의 정신이 대통령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면면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여의도 정치 시조새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